지속가능 발전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 교육에 대한 용어는 낯설지는 않고 낯익을 거예요. 그 정도로 지속가능 발전과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 우리 사회에 등장한 역사는 상당히 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에게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 설계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역사는 그다지 길지 않습니다.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지속가능 발전이란 무엇인가요? 네. 지속가능 발전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큰 관심의 대상이죠. 그것은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바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큰 개념이다 보니까 사람들마다 이 지속가능 발전에 대해서 얘기하는 바는 다소 다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고민해 봤습니다. 우리 사회가 가야 되는 방향은 지속가능 발전인데 지속가능 발전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게 좋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제가 정리한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지속가능 발전을 글로벌 사회 안정과 다음에 평화를 위한 우리 사회가 가져야 될 하나의 철학이면서 각 개인이 실천해야 될 삶의 원칙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관련해서 이 안에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지금 같이 생활하고 있는 우리 전체 구성원들 간의 조화로움, 그리고 현 세대에서 다음 미래 세대로의 자연스러운 어떤 지속성, 다음에 자연과의 어떤 공존, 이런 것들을 구현하기 위한 우리 사회의 어떤 그 의지의 표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이러한 그 지속가능 발전을 우리가 구현해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현재 우리 사회의 여러 면에 있어서 관련된 제도의 개선, 새로운 제도의 마련, 그리고 각 개인이 자신의 어떤 생활 영역에서 적극적인 어떤 행동의 변화 이런 것들을 이끌어내야 된다라는 그러한 과제를 또한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지속가능 발전 교육 ESG란 무엇이고 또 왜 필요할까요? 네. 앞에서 지속가능 발전 철학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관련해서 지속가능 발전 교육은 지속가능 발전의 철학을 실천하는 그런 행위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관련해서 이 지속가능 발전 교육은 글로벌 차원에서 실행하고 있는 교육이고요. 이러한 교육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주체적으로 행하고 있는 기구가 바로 유엔과 유네스코죠.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우리 글로벌 사회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것들은 어떻게 하면 세계 평화를 이룰까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엔에서는 어찌됐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평화의 씨앗을 심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평화의 씨앗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어주기 위해서 교육을 전담하도록 만들어 놓은 기구가 유네스코라는 기구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해서 평화, 인권 같은 글로벌 차원의 교육이 실행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지속가능 발전 교육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찌됐든 지속가능 발전 교육은 지속가능 발전의 철학을 실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 교육을 통해서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그 철학을 사람들 마음속에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현재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이제 대학에서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넘어서서 평생교육 차원에서도 이러한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정부 교육 과정 안에서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 어떻게 실행되고 있을까요?
네, 그 지속가능 발전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 교육에 대한 용어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낯설지는 않고 낯익을 거예요. 그 정도로 지속가능 발전과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 우리 사회에 등장한 역사는 상당히 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 좀 더 뭔가 그 설계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역사는 그다지 길지 않습니다. 그 역사를 더듬어 보면은요, 우리나라에서는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 2005년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 발전위원회가 설치되면서 글로벌 차원에서 제기되었던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한국적인 특수성에 맞춰서 지속가능 발전 교육의 어떤 전략적인 계획과 이행 계획이 수립되면서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2005년에 한국적인 상황에서의 어떤 지속가능 발전 교육의 전략과 이행 계획이 수립이 되면서 2007 개정 교육과정에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 범교과적인 학습 주제로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한 2007년부터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2007 개정, 2009 개정, 2011 개정, 그리고 2015 개정에 이르기까지 현재에서는 범교과적인 학습 주제 영역으로 담겨져서 교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특별한 것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 안에 이전까지는 본교과적인 학습 주제로 설정되어서 실제적으로 학교 현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이 범교과적 학습 주제를 실행할 의무는 없었지만 그래도 교사라든가 아니면은 학교 차원에서 관심이 있는 경우, 나아가서 뭐 교육청 차원에서 관심이 있는 경우 이제 실행의 교육 대상이 되었지만 2015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아예 사회과하고 실과 영역에는 지속 가능이다라는 그 용어가 포함된 내용이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과정 안에, 그것도 교과 영역 안에 지속가능의 미래사회 또는 지속가능 지구촌, 그다음에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용어가 포함되면서 그것이 하나의 성취 기준 영역에 포함이 됐다라는 것은 학교 교육에서 실제적으로 관련된 교육이 반드시 실행되는 그러한 단계에 도달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욕심을 내자면 아직까지 관련된 지속가능과 관련된 교육을 지속가능 발전의 관점에서 이러한 교육을 실행해 오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우리가 살펴보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속가능 발전 교육과 또 공동체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예, 어떻게 보면은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교육과 관련된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격언은 사실 아프리카에서 널리 이렇게 회자되고 실행되었던 그런 격언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이 격언은 지금까지 아프리카가 가지고 있는 우분투 정신과 같이 연결해 볼 수 있어요. 아프리카에는 우분투 정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우분투 정신은 무엇이냐 그러면 상호 돌봄을 통해서, 서로 간의 돌봄을 통해서 우리의 지역사회를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서로의 돌봄을 통해서 우리 지역사회를 만들어 간다라는 큰 방향 안에서 사람들끼리 서로 조화롭게 살아가고 서로 도움을 주고 그러면서 그 안에는 분명 자연과의 어떤 조화로움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이러한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담아놓은 것이 바로 우분투 정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저는 이제 지속가능 발전 교육도 지역사회 연계해서 살펴보자면요. 이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야말로 그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 지역사회
지역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이 속담이 상당히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글로벌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교육 유형 중에서도 지속가능 발전은 굉장히 로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 로컬 안에서의 구성원 간의 조화로움, 다음에 로컬 안에서 구성원들이 현 세대의 구성원들과 미래 세대로의 지속성, 다음에 자연환경과의 조화로움, 이러한 것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그것들이 이제 글로벌 세계와 연결되도록 방향 지어지는 그러한 교육이 바로 이제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학생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관련된 여러 가지 생활 태도라든가 다음에 가치라든가 그러한 것들을 습득하고 또 그러한 것들을 지역사회에서 실천해 봄으로써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지속가능 발전의 사회적인 철학과 개인의 생활 이런 것과 바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수님께서는 세계 시민교육에 대한 연구를 해오셨는데 세계 시민교육이란 무엇이고 또 지속가능 발전 목표와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기존에는 세계시민교육 차원에서 우리가 교육을 해왔는데 이제 SDG를 통한 세계시민교육을 하라고 하니까 도대체 기존의 세계시민교육과 지금의 SDG 안에서의 세계시민교육은 무엇이지? 그런 것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는 이제 이런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세계 시민교육과 SDG 모두 다 글로벌 차원에서 우리가 실행해야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SDG 같은 경우는 글로벌 사회가 지향하는 바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세계 시민교육도 글로벌 차원에서 실행되고 있는 교육입니다. 그리고 이 SDG나 세계 시민교육 모두 다 발주는 유엔과 유네스코에서 한 것이잖아요. 유엔과 유네스코에서 발주한 글로벌 차원의 교육에 있어서는 그간 흐름에 있어서 패러다임에 꾸준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앞에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 바도 있기는 하지만요.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우리 국제사회에서는 우선 글로벌 평화, 세계 평화를 이뤄내야 된다라는 그런 막중한 과제를 안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글로벌 차원의 교육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946년에는 평화와 인권을 중심으로 하는 글로벌 차원의 교육의 패러다임이 시작이 되었고요. 특히 1960년대는 글로벌 차원에서 굉장히 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1960년대는 우리나라에서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수립되면서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1차 산업 중심 사회가 2, 3차 산업 중심 사회로 변화되는 큰 그 사회 변화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글로벌 사회에서는 과거에 영국의 식민지에 있었던 나라들이 대부분 독립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나라들이 하나의 세계, 제3세계를 형성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더불어서 이러한 나라들도 이제 산업화를 추진하게 되는 과정에서 환경 문제, 도시 문제, 자원 문제, 그다음에 빈부 간의 격차 문제, 신생 독립국이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다른 국가 간의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면서 국가 간의 평화적인 관계,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인 이슈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1974년에는요, 국제이해 공고안이라는 것을 유네스코에서 만들어내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1974 국제이해교육 공고안이라고 하는데요. 이 국제이해 공고안이라는 표현 안에는 국제이해가 포함되어 있는데, 국제이해라는 것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3세계가 등장하고 다음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냉전체제가 진행되어 놓은 상황 안에서 국가 간의 관계 개선, 이것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글로벌 평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그러한 취지가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평화와 인권 중심의 교육이 글로벌 차원에서 진행되어 오다가
1970년대에는 국제 이해 교육이라는 그 차원의 교육이 이제 실행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1970년대는 1차 산업 중심에서 2, 3차 산업 중심 사회로의 변화 과정에서 환경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로 등장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많이 얘기하고 있는 지속가능 발전의 초창기 어떤 관심의 영역이었던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그때 이제 촉발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70년대는 국제 이해와 환경이라는 큰 어떤 그 범주에서의 글로벌 차원의 교육의 패러다임이 형성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1980년대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인터넷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인터넷의 등장과 더불어서 우리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온 게 세계화인 거죠. 그래서 이 80년대에는 이 정보화와 세계화, 이것이 이제 우리 글로벌 사회에서 굉장히 큰 사회적인 어떤 현상으로 등장을 하게 됐고요. 1994년에서는 자유, 인권, 민주주의, 교육을 위한 통합 요강을 유네스코에서 제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자유, 인권, 민주주의 관련 교육이 이제 1990년대에 하나의 글로벌 차원의 교육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게 되고요. 뭐 미국이라든가 유럽 쪽에서는 이미 1960년대에 그러한 다문화 사회가 이미 도래했었지만 특히 우리나라에는 2000년대 오면서 다문화 사회화 현상이 우리 사회에 또 다른 새로운 어떤 사회 현상이 나타나면서 등장했던 교육이 바로 다문화 교육이었던 거죠. 더불어서 국제사회에서는 어떤 집단에 묶여 있었던 문화들이 서로 교류를 통해서 어떤 집단 중심의 문화가 개인 중심의 문화로 이렇게 변화가 되었던 것 같아요. 2012년 이후에는 글로벌 차원의 교육이 기존에 있었던 국제 이해 교육이라든가 인권 교육이라든가 평화 교육이라든가 문화 다양성 교육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모두 포괄하는 우산의 역할로서 세계 시민 교육이 글로벌 차원의 교육으로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2015년 9월에는 미국 뉴욕의 유엔에서 이제 지속가능 발전 목표인 SDG가 채택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SDG 안에서 네 번째 항목이 이제 교육과 관련된 항목이었고, 그 중에서 특히 이제 SDG 4.7에서는 세계 시민 의식 교육의 필요성이 언급된 내용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는 기존의 세계 시민 교육이 발달해 왔는데 그러한 세계 시민 교육이 SDG 안에 포함되는 그러한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지속가능 발전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세계 시민 의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세계 시민 교육을 SDG 시대의 세계 시민 교육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세계 시민 교육과 SDG를 연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계 시민 교육과 지속가능 발전 교육의 지향점이 굉장히 비슷해 보이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앞 질문과 마찬가지로 학교 선생님들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도 그것인 것 같아요. 세계 시민 교육을 하시든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하시든 간에 이게 뭐가 다른가, 그것에 대한 어떤 고민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제가 봐도 이 차이점을 찾기가 쉽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혼란을 가져왔고,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 교육과 세계 시민 교육을 어떤 면에서 좀 더 구분해서 볼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계 시민 교육과 지속가능 발전 교육은 오늘날 학교 현장에서는 범교과적 학습 주제로 두 개가 동시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세계 시민 교육도 할 필요성이 있고 지속가능 발전 교육도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그 유네스코 오스트리아 위원회에서도 이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세계 시민 교육과 지속 가능 발전 교육의 접점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유네스코 오스트리아 위원회에서는 세계 시민 교육과 지속 가능 발전 교육은 생태적인 책임감, 그리고 민주주의적인 책임감, 그리고 그 미래에 대한 책임감, 이 세 영역에 있어서는 지속가능 발전 교육과 세계 시민 교육에 있어서의 어떤 공통점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다르다고 봅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지향하는 바에서의 어떤 차이인 거죠. 지향하는 바. 지속가능 발전 교육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속 가능성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이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 로컬에서부터 글로벌 사회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의 어떤 환경적인 측면, 다음에 경제적인 측면, 다음에 사회문화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어떤 지속 가능을 이끌어내는 방향을 두고 있다면, 세계 시민 교육은요, 말 그대로 현 세대의 사람들로 하여금 세계 시민으로서의 의식을 갖게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의 어떤 방향성에서의 차이점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 교육 같은 경우는 지속 가능성의 관점에서 교육을 실행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다음에 세계 시민 교육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현재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글로벌 시민으로서 시민의식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 이러한 부분에 초점을 두는 그러한 방향의 교육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다소 그 차이점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다양성 교육은 왜 필요하고 또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네, 우리가 세계 시민 교육을 얘기할 때 크게 세계 시민 교육에 포함되는 영역을 이렇게 5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는 자유, 평등, 인권, 민주주의, 평화와 같은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하나의 영역으로 포함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속가능 발전을 또 하나의 영역으로 실은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글로벌 이슈를 포함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영역은 세계화와 세계 체제를 하나의 영역으로 포함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영역이 바로 문화 다양성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계 시민 교육을 얘기할 때 이 5 영역을 포함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 시민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문화 다양성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반드시 하게 되는데요. 이 문화 다양성 교육의 이전에서는 관련된 교육이 타문화 이해 교육이었습니다. 앞에서 제가 잠시 말씀드렸는데요. 1970년대 국제 이해 공고안 지침에서는 이 타문화 이해를 국제 이해 교육의 중요한 하나의 그 영역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타문화 이해라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특정 문화를 가지고 있는 국가 또는 특정 문화를 가지고 있는 집단을 이미 전제로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나라의 문화, 다른 지역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을 토대로 해서 국가 간의 어떤 그 상호 평화적인 그리고 협력적인 관계를 만들어 간다라는 그러한 취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후에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가 되면서 또 문화라는 문화가 포함된, 문화 용어가 포함된 교육으로 다문화 교육이 있었죠. 이 다문화 교육은 이제 학자들마다 다소 개념 정의가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교육은 일반적으로 하나의 국가 범주 안에서 다양한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서로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어떤 공동체 사회를 지향한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그러한 방향의 교육이 바로 다문화 교육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요즘 얘기하는 문화 다양성 교육은 저는 이 타문화 이해 교육과 다문화 교육을 어느 정도 같이 포함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화 다양성 교육은요, 요즘은 주로 문화인류학에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2001년에 유네스코에서 문화다양성 선언과 더불어서 문화다양성 협약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안에서 문화다양성 교육은 무엇이어야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문화와 문화다양성의 개념을 이해해야 하고 체득한다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민족, 언어, 소수 집단, 그리고 토착민, 그리고 세대, 지역, 젠더, 계층을 포함해서 이러한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 간의 문화 간 대화 능력과 다음에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을 추구하는 교육이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화다양성 교육을 위해서 교사들의 역량 강화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교사들의 역량 강화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을까요? 네, 세계 시민 교육은 이제 최근에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용어이기는 하지만요. 그 이전에는 국제 이해 교육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잖아요. 그리고 뭐 글로벌 교육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고, 그 당시의 교육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타문화 이해 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타문화 이해라는 것은 다른 지역의 문화를 이해하는 교육이죠. 그래서 초중 고등학교 정규 교과 안에서 특히 사회과 안에서도 지리 교육을 통해서 이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문화 다양성 교육으로 오면서는 이 문화를 특정 집단에 한정된 문화를 떠나서 각 개인의 어떤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는 그러한 그 교육으로 확장된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 다양성 교육이 예전에는 뭐 지리 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종교 교과 시간에 어려움 없이 행했다면, 지금은 이 확장된 문화 다양성 교육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어떤 그 교사 교육이 수반되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문화 다양성, 다문화 교육은 어찌됐든 교육부에서 굉장히 정책적으로 그 실행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그 교사 연수라든가 관련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면, 이 문화 다양성의 경우는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에는 문화다양성 교육 연구학교를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말 관심 있는 일부 학교에서 그 신청을 해서 실행되고 있는 그 상황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이 문화다양성 교육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제한적으로만 실행되고 있어서, 어찌됐든 앞으로 이에 대한 어떤 관심, 다음에 정책적인 노력, 이것들이 많이 시급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속가능 발전 교육의 한계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국내 지속가능 발전 교육의 어떤 필요성을 사람들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정을 하는 것과는 달리 학교 현장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이유가 뭘까?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연구를 실행을 했었는데요. 제가 연구한 결과는 다음 이제 3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이 지속가능 발전 교육 개념과 관련해서 선생님들의 어떤 인식의 혼란인 거죠. 아까 그 질문자께서도 그 비슷한 질문을 앞에서 해 주셨는데요. 어찌됐든 지속가능 발전 교육과 세계 시민 교육이 혼란스럽다라는 것은 지속가능 발전 교육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이제 지속가능 발전 교육의 용어가 등장한 역사가 길지 않고, 워낙 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그 용어 자체가 스케일 부분에 있어서는 글로벌이고, 다음에 내용면에 있어서는 글로벌 사회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 지속가능 발전을
개념 정의하는 것이 어려운 만큼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개념 정의하는 것이 어렵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제 현장에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교육과정도 굉장히 영향을 주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교육과정의 내용에서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 범교과적 학습 주제로 포함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범교과적 학습 주제 영역 안에 인권교육도 포함되어 있어요. 다음에 그 민주 시민교육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라는 그 항목 안에 환경 슬래시 지속가능 발전 교육인 거예요. 예. 그런데 선생님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미 지속가능 발전 교육의 영역 안에 아까 뭐 사회적인 영역, 사회문화적인 영역, 경제적인 영역, 다음에 어떤 그 환경적인 영역을 포괄하는 개념이 지속 가능성이고 이거를 교육하는 것이 지속 가능 발전 교육이라고 했는데 이 환경 슬래시 지속 가능 발전 교육이며 그렇다면 이 지속 가능 발전 교육과 환경은 또 다른 것인가? 이러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범교과적인 학습 주제로 환경 슬래시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 들어와 있는데 정규 교과 안에는 이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 어떻게 포함되어 있는지 그것을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그래서 초등 영역의 한정에서 제가 살펴봤는데요. 도덕하고 사회, 과학, 다음에 실과, 다음에 체육 이 영역에 이 현재 지속가능 발전 교육의 내용들이 어떻게 포함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제가 분석하는 연구를 실행을 했었는데요. 그 결과에 의하면 사실 현재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지속가능 발전 교육의 목표와 내용 영역들이 2015 개정 교육과정 초등 영역, 제가 아까 분석했던 그 교과들에 모두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 면에 있어서는. 예. 저도 이렇게 분석하면서 정말 대단하구나. 이미 지속가능 발전 교육의 목표와 내용들이 교육과정 안에 들어오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학교 현장에서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 참 잘 되고 있어?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긍정적인 대답을 얻기는 어려운 거죠.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라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내용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속가능 발전 교육의 관점에서 그 내용들을 얼마나 잘 풀어내느냐의 문제인 거죠. 예.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저는 이제 관련해서 어찌됐든 교육과정의 내용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교육할 수 있는 어떤 그 선생님들의 이와 관련된 그 역량 함양이라면 충분히 학교 현장에서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실현해 볼 수 있겠다라는 어떤 다소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영역인데요. 이 지속가능 발전 교육은 유엔과 유네스코에서 시작한 글로벌 차원의 교육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로컬인 그 우리나라, 우리 한국적인 상황, 나아가서 각 그 로컬에 있는 학교 현장에서 그 현장에 맞는 지속가능 발전 교육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유네스코에서 제시하는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로컬에서는 절대 실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이 글로벌 차원의 이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로컬에서 적극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어떤 그 학교 현장에 맞는 지속가능 발전 교육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다음에 교과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더 구체적인 관련된 노력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하면 앞으로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예. 지속가능 발전 교육의 확산을 위해서는 행정, 기업, 시민 등 지역사회가 많은 역할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지역사회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앞에서 어찌됐든 지속가능 발전 교육은 로컬적인 성격이 상당히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어떤 그 아프리카에서 온 격언이긴 하지만 이것과 연결해서 교육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더 특히 이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 지역사회와 연계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저는 크게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어찌됐든 세계 시민교육이나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나 글로벌 차원에서 어떤 필요성에 의거해서 등장한 교육인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육이라는 것은 늘 어떤 로컬의 영역에서 관련된 사회 현상들을 보고 그것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습한 다음에 그것들을 또 풀어내는 것이 바로 로컬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제가 개인적으로 본 바에 의하면 학교 못지않게 시민단체에서 더 적극적으로 그러한 교육을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것과 연결지어 본다면 이 시민단체에서 하고 있는 이러한 어떤 교육 프로그램들, 이러한 것들을 학교와 뭔가 조금 연결해서 한다면 오히려 굉장히 더 좋은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학교 교육에서보다 시민단체에서 주관하는 이러한 교육에 더 기대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시민단체는 환경이면 환경, 인권이면 인권, 평화면 평화, 관련한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전문 교육 관련한 프로그램을 또 잘 만들어내시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각 그 전문 시민단체에서 만들어 놓은 어떤 그 관련된 프로그램, 지속가능 발전 프로그램을 학교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체제가 형성이 된다면 바람직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지속가능 발전 교육은 글로벌 차원에서 실행되는 교육 패러다임이지만 실천의 장은 바로 이제 로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관련한 여러 가지 그 지속가능 발전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로컬과 연결해서 실행하기 위해서는 로컬 차원에서도 그러한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교사 연수라든가 아니면은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관련 예산을 지원해 준다면 이 로컬과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더 효과적으로 실행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어떤 교육의 영역보다도 이 지속가능 발전 교육의 경우 로컬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더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교수님께서 소개하고 싶은 타 지역에 혹은 또 국외에 지속가능 발전 교육과 관련된 사례들이 있을까요? 네, 관련해서 제가 지난 2년간 그 세계 여러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의 상황들을 들여다보는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관련 교육의 영역들을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그에 의하면 저는 광주광역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속가능 발전 교육 교사 연구회에서 행하고 있는 지속가능 발전 교육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학교 현장에서 범교과적 학습 주제로 설정되어 있는 이 특별한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실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선생님들이 참여하셔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직접 만드시고 실행한 다음에 그것에 대한 평가도 하시고 그러한 것들을 교사 연구의 차원에서 실행하고 있고 더불어서 실행된 결과들이 주변 학교로 이렇게 확산하는 그러한 것들을 볼 때 저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 사례로 이 광주광역시 지속가능 발전 교육 교사 연구회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관련해서 지금 다른 지역의 사례를 좀 얘기해 달라라는 질문으로 생각이 들어서 다른 지역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세계 여러 지역에 그 관련된 교육을 들여다본 결과에 의하면 많은 나라들에서 그 나라의 어떤 상황에 맞게 관련 교육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글로벌 교육이라든가 다문화 교육이라든가 다음에 국제화 교육이라든가 등등의 여러 이름으로 실행하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지속가능 발전 교육과 관련해서 호주의 사례를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호주와 뉴질랜드는 세계적으로 청정 환경을 유지하는데 국가적으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교육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그 환경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남다릅니다. 그래서 호주 교육과정을 보면은요, 호주 교육과정에서는 전 교과 영역에서 필수적으로 다뤄야 되는 세 개의 교육 영역을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이제 호주 같은 경우는 원래 원주민이 어버리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원주민이 어버리진과 다음에 거의 원주민과 같은 그 존재인 토레스 해협 사람들의 어떤 역사와 문화, 이거는 모든 교과에서 반드시 다뤄야 되는 겁니다. 첫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무래도 호주는 아시아와의 어떤 그 교류, 다음에 아시아와의 관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시아 및 호주와 아시아와의 관계, 이것도 모든 교과에서 반드시 다뤄야 되는 필수 내용 요소로 제시해 놓고 있는데요. 더불어서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sustainability입니다. 즉 지속 가능성입니다. 호주는 이 지속 가능성을 모든 교과에서 반드시 교육해야 되는 영역으로 제시해 놓고 있어요. 앞에서 우리나라는 범교과적 학습 주제로 제시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이것과는 다소 성격이 다릅니다. 범교과적 학습 주제는 교사 입장에서, 학교 입장에서, 교육청 입장에서 관심이 있는 경우 교육의 대상이지만 의무는 아닌 거거든요. 그런데 호주 같은 경우는 지속 가능성을 모든 교과에서 반드시 다뤄야 되는 핵심 요소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호주는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모든 교과와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시점에서 굉장히 바람직한 교육이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끝으로 더 하실 말씀. 세계 시민교육이나 지속가능 발전 교육, 이거 두 개는 오늘날 우리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특별한 두 교육의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들여다보면은 앞으로 이러한 교육에 대한 관심은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학교 현장에서 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그 선생님들도 계시고요. 특히 저는 이제 시민단체의 그 관계자분들도 이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서 앞으로 학교 현장과 그 학교 밖 시민단체 관계자분들 간에 뭔가 연결의 고리를 만들어 가면서 이러한 교육을 추진한다면 앞으로 굉장히 희망적인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